조금숙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S 교육을 맡게 된 조금숙 강사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하게 될 제1강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강은 고객 만족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 만족의 이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내용인데요. 첫 번째, 서비스의 주요 특성 중에서 첫 번째는 무형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형성이란 거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형태가 없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육을 실제적으로 들어봐야지 그 서비스의 질을 알 수가 있고요. 병원의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죠. 내가 진료를 받아봐야지 그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나 뭐 업체에서는 서비스의 특성에 무형성의 특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무형성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시각적으로 조금의 이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보여주는 형태도 좋습니다. TV의 뉴스라든지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건강검진할 때 내시경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시경을 하는데 그 내시경 기구들을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를 하는 병원들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고객들은 건강검진을 하러 가서 굉장히 불안하겠죠. 이 병원은 잘하나? 소독은 제대로 하고 할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러한 고객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영상이나 또는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시경실 입구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저희 병원에서는 이러한 소독기구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던 고객도 그걸 보고 어떻게 이 병원은 제대로 소독을 철저히 하고 검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고객의 마음에 안도감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무형성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분리성. 비분리성이란 거는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 분리 아닐 빗자를 써서 분리가 안 된다. 함께 있어야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용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용실 같으면 미용사와 직원과 그 다음에 고객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병원의 진료실 같으면 의사와 환자가 있고요. 그러면 태도에 따라서 그 직원이 그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어떠한 태도로 고객에게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의 만족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떤 직원을 뽑아야 돼요? 네. 좋은 직원을 뽑아야지 그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특성 비분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질성이 있습니다. 이질성이란 건 뭐냐 하면은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수행 상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같은 직원이어도요, 시간 및 고객에 따라 그 질적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병원으로 치면, 친절한 병원 하면 그 지역에서 많은 고객들이 어느 친절한 병원은 정말 친절한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많은 고객들이 친절하다고 인정한 병원이라고 해도 그 병원이 100%다 친절한 건 아니거든요. 100%의 직원이. 또는 어떤 병원은 좀 만족도가 떨어지고 불친절한 병원이다 라고 해서 그 불친절한 병원의 직원이 100%다 불친절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또 친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또 이질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직원이어도 그 고객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직원의 컨디션과 감정 상태에 따라서 고객을 이렇게 하는 태도나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질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표준화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꾸준한 교육이라든지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기본적으로 표준화를 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이 이질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소멸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특성 중에서 서비스는 제공되는 시간이 지나면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소멸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깝죠. 그래서 이러한 소멸성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약 제도를 이용하는 이제 기업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도 바쁠 때 되게 바쁘고 또 좀 한가할 때는 한가하죠.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조금 이렇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 예약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도 그 고객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좀 할인을 해도 조조 할인, 아침에 조금 일찍 오는 고객들은 조조 할인해서 할인을 해서 이 소멸성의 특성을 완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식당이나 뭐 공연을 보러 가는데 미리 전화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예약만 해버리고 가지 않는 그런 고객들, 예의가 없는 고객들에게 또 일정의 또 페널티를 또 주는 그런 것, 페널티나 또는 위약금을 물게 하는 것도 소멸성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업들의 방법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족이란 그러면 도대체 뭐냐? 고객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업무 및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요. 아울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재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고객 만족의 약자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CS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C는 커스터머, 고객의 C, S는 satisfaction, 만족의 S 해서 CS가 고객 만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객 만족이 왜 중요하냐? 가끔씩 이제 어떤 직원들은 아니 고객 만족이 되면 좀 좋겠지 이 정도로 조금 이렇게 중요들을 조금 약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고객 만족은요. 보세요. 고객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건 당연하고요. 결국에는 기업의 생존 여부, 기업들의 생존 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고객 만족 경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객 만족, 결국에는 요즘은 고객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 결국 이제 많은 기업 중에서 우리 기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쟁력.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고객 만족이란 거죠. 생존 전략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쉽죠. 고객 만족이 되려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 고객의 사전 기대가 있고 고객에게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있어요. 어느 쪽이 높으면 고객 만족 상태가 될까요? 당연히 기대치보다 실제 제공된 서비스, 실제 경험한 서비스가 훨씬 더 높을 때는 고객 만족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고객의 기대치가 그 실제 제품 또는 서비스보다 높으면 어떤 상태가 돼요? 나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만족이 오겠죠. 그 다음에 고객의 기대치와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같아요. 그러면 고객은 내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니까 보통이죠. 그 다음에 고객의 기대치보다는 내가 실제적으로 고객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기대치보다 높았어요. 오, 괜찮은데? 그러면 만족 상태가 되고요. 기대치보다 제품 또는 서비스가 굉장히 와, 되게 좋다. 이 정도 되면 아주 많이 만족을 하면 고객 감동 상태가 되죠. 예.
고객 감동 상태가 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정도 되면 정말 아주 기업 입장에서는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실제 기대치보다 가보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까 불만족이에요. 기대치보다 못해.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면 당연히 거래가 정지되죠. 왜 가요? 딴 데도 많은데. 그래서 가지 않고 보통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거랑 실제 경험해 본 거랑 보통이에요. 그러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다른 데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거래가 불확실한 거고요. 만족해요. 만족하면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거는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는 가는데 굳이 그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 재이용할 수가 있는데 감동하는 거예요. 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내가 거기 가봤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직원도 친절하고 너무 괜찮더라. 야, 거기 가지 말고 나랑 여기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단계.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고객 감동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기본 욕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도 또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기본 욕구,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잘 모르겠으면 내가 고객이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해 주길 바란다. 환영받고 싶고요. 한 대 받고 싶습니다. 어딘가에 갔어요. 매장에 갔는데 직원들이 바쁜 것도 아닌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는 척도 하지 않아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럼 기분이 들어가자마자 나쁘죠. 근데 들어갔는데 모두 어머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환영하면서 맞아주면 기분이 처음부터 좋아지잖아요. 누구나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은 몇 번 정도 가면 단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어떤 실제적으로요.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제과점에 파리바게뜨 제과점에 이제 되게 한 10번 이상 간 적이 있어요. 10번 이상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교육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주 가서 빵을 좀 많이 샀거든요. 많이 샀는데 직원이 항상 똑같이 자동으로 그냥 인사를 하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것만 그냥 표정 없이 항상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약간 좀 개성 있게 생겼잖아요. 아니 이렇게 자주 오는데 어떻게 도대체 나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해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독점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쁜 거 알면서도 저기요 저도 봐주세요 이런 것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나를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 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건성건성하면 그것도 좀 불만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객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당연히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 하죠. 우월감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당시 직원보다 내가 좀 더 낫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당연히 또 내가 누구 아는 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사장 친구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그렇게 그런 마음을 우월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네 그러십니까 하고 잘 받아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속상해서 기분이 불쾌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나 고객은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워두면 오랫동안 서서 이렇게 한다든지 또 뭐 그 비치된 의자 같은 게 딱딱하고 편안하지 않다면 불만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러한 고객들의 편안해지고 싶은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인테리어나 가구 같은 거를 배치를 되게 잘 하는 곳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기대와 욕구를 수용해 주기를 바라죠. 자기 나의 기대와 욕구를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방 심리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갔는데 다른 고객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저렇게 해주세요. 저도 저분처럼 머리 스타일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모방 심리고, 또 다른 고객이 고른 옷을 보고 저도 저거랑 똑같은 뭐 원피스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고객의 모방 심리 욕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욕구 중에서 그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경제성인데요. 사실 뭐 비용이 뭐 500원 정도 더 비싸면, 사실 500원이란 거는 사실 굉장히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500원 더 비싸게 샀다. 이거 참을 수 없이 막 화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고객의 기본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객 만족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1강과 2강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했는데요. 여러분 다음에 또 3강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